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AJAX가 적용된 슬라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AJAX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리덕스 툴킷에서 크리에이트 슬라이스 얘는 여전히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에이싱크 청크라고 하는 애를 가져와요.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덕스 청크라고 하는 애고요. 얘를 통해서 이제 AJAX를 호출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엑시오스 가져왔고요. 연동할 백엔드 주소는 미리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아까는 여기에 이제 그 액션 함수들이 들어있어서 액션 함수를 따로 내보내기를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AJAX 처리 결과를 사용할 때는 이제 걔네들을 따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내보내요. 함수 정의할 때부터 익스포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슬라이스 이름은 똑같이 파일 이름에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하는 애를 정의하면서 여기서 또 상태 변수 그냥 맘대로 정의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AJAX 처리할 때 무조건 이렇게 3개로 맞춰요. 그래서 AJAX 연동 결과를 데이터라는 변수에 담고 얘는 로딩바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하고 마지막으로 에러가 났다면은 에러 정보를 여기다 담아줘요. 그래서 AJAX 처리할 때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3개로 맞춰서 씁니다. 저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JAX용 슬라이스 정의하는 게 좀 귀찮고 번거로워요. 자, 일단은 여기 get list라고 했으니까 이게 CRUD 중에서 리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CRUD를 전부 다 구현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볼 건데 그럼 이게 CRUD마다 하나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슬라이스 하나에 이게 최소 4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가는 거죠. 5개인 이유는 리드가 케이스가 2개로 나뉠 때가 있어요. 목록하고 상세. 그러면 5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의 별칭을 하나 정해주셔야 돼요. 그냥 단어만 적으셔도 되는데 뭐 get list라고 이렇게 이름만 적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슬라이스랑 이름이 겹칠 가능성도 있으니까 파일 이름 안에 함수 이름 이렇게 정하시는 게 다른 기능이랑 중복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럼 요 안에 함수 로직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async 걸고요. payload 받습니다. 그 다음에 reject with valu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더 받아요. 파라미터 항상 고정이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xios.get 해갖고 ajax를 호출해요. 페이지 안에서는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만약에 페이지에서 얘를 이제 디스패치 하면서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를 보내면은 이 페이로드로 들어오는데 지금은 별다른 파라미터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axios.get 해갖고 리스폰스 데이터 받아서 변수에서 담은 다음에 리턴만 했어요. 이거는 우리 맨날 하던 코드잖아요. 근데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에러가 나면 err.response라고 하는 요 에러 정보를 reject with value라는 함수로 감싸서 리절트에 담아요. 그럼 에러 나면 얘가 리턴 되겠죠. 자, 우리는 페이지에서 얘를 호출해요. 그러면은 얘가 리턴을 하면서 여기서 리턴을 하면서
AJAX를 통해서 비동기로 데이터 가져올 때는 엑스트라 리듀서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리턴하는 게 이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중에 하나를 호출하는데, 자, 녹화 다시 들어갔고요. 여기에 함수를 3개를 넣으셔야 돼요. 자, 아까 CRUD에 해당하는 기능이 이 함수라 그랬죠. 요거 하나당 엑스트라 리듀스 안에 3세트씩이에요. 3개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에 보통 5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5개 들어가면은 이 안에 15개 들어가요. 정말 귀찮아요. 자, 먼저 여기에 이제 add case라고 정의해 주면서 요 빌더한테 add case라고 해서 경우의 수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추가하면서 일단은 여기가 실행이 되면 AJAX 처리하기 전에 일단 여기 함수 이름 점 pending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호출이 돼요. 얘도 파라미터는 무조건 state, meta, payload 이렇게 3개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 state는 기존의, 여기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서 기존의 상태값이 들어오고 여기서 리턴을 해주면 이게 얘한테 반영된다. 이건 똑같아요. 이 pending은 뭐냐면은 백엔드하고 연동 직전에 호출돼요. 그래서 여기서 로딩 중임을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메타로는요, 메타라는 거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은 아까 이거 호출할 때 파라미터 보내면 페이로드로 들어온다 그랬죠? 얘 호출할 때 get list라고 하면서 만약에 아까 예제처럼 5라고 보내면 그게 payload라는 변수로 들어와요. 그럼 그게 1로 전달되면서 meta.arg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와요. 뒤에 있는 이 페이로드는 여기 있는 페이로드랑 상관이 1도 없어요. 열받는다는 거죠. 이게 또 구조분해해 놨잖아요. 변수 이름을 내가 바꾸지도 못해요. 구조분해는 원본하고 키 이름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답이 없어요. 자, 여기서 뭐 메타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상태값이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리턴할 때 점점점 스테이트, 일단은 원본값 그대로 다 엎어치고 몇 개만 바꿀 겁니다. 일단은 로딩 트루, 로딩이라는 변수를 트루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에러는 아직 백엔드랑 연동하기 전이니까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에러는 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주 목적은 로딩 변수가 true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AJAX로 가져온 결과를 response.data에서 리절트에 담고 여기다가 리턴 되죠. 이렇게 정상적인 플로우를 탔다면 여기가 실행돼요. 그래서 지금 백엔드한테 전달받은 요 리절트 값 있죠. 이게 페이로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페이로드랑 아래에 있는 페이로드가 전혀 다른 애예요. 그래서 페이로드는 백엔드에서 받은 데이터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받은 이 페이로드를 데이터에다 넣어주면 돼요. 로딩은 끝났고요. 에러 없죠. 정상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AJAX 연동하다가 에러가 났다. 이거 테스트 해보시려면 백엔드를 끄시면 돼요. 아니면은 여기 주소를 다른 걸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리턴을 못하고 캐치로 뜁니다. reject with value한테 에러 정보를 거쳐서 리턴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get 리스트 안에서 캐치가 실행되면 흐름이 일로 넘어와요. 그래서 아까 백엔드한테 받은 에러 정보가 일로 들어와요. 자, 상태값 원본 그대로 덮어 쓰고 어차피 에러가 나도 로딩은 끝난 거죠. 로딩 fails. 그 다음에 에러는 여기에 만약에 상태 값이 있다. 뭐 404라든지 뭐 500이라든지 이런 상태 값이 있으면 여기 있는 값을 쓰고요. 없다면 그냥 무조건 500.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들어있다면 그 에러 메시지를 쓰고요. 없다면 무조건 서버 에러. 나는 에러가 안 난 거야. 무조건 백엔드한테 덮어 씌우자고요. 이게 한 세트예요. 코드가 참 그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뉴스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로딩 처리에 필요한 스피너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정의해 놓은 뉴스 리스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리덕스 써야 되니까 유즈 셀렉터랑 유즈 디스패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지금 뉴스 슬라이스라는 애가 하나 새롭게 추가된 거잖아요. 제가 이걸 되게 잘 까먹거든요. 솔직히 지금 전에 좀 까먹었는데, 슬라이스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이 슬라이스를 스토어에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거 되게 잘 까먹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슬라이스 안에 정의된 해놓은 아까 getList라는 도 가져왔잖아요. 걔를 참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토어에 슬라이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 스토어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뉴스 슬라이스를 추출합니다. 그럼 아까 뉴스 슬라이스 안에 데이터 로딩 에러라고 변수 3개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뽑아 올 거예요. 자, 유즈 셀렉터, 얘도 훅이니까요. 얘를 통해서 뉴스 슬라이스가 관리하는 상태값 3개를 뽑아와요. 그리고 유즈 디스패치 함수 만듭니다. 대부분의 AJAX에서 이제 목록 조회하는 거는 페이지 열리자마자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열리자마자 자동으로 실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즈 이펙트 정의하고 훅 만들어야죠. 유즈 이펙트. 그러면은 getList가 호출이 되면서 뉴스 슬라이스 안에서 여기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처음에 호출되면은 일단은 얘가 먼저 실행되니까 로딩이 true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요 둘 중에 하나가 선택적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요 변수들이 막 상태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바뀌는 과정이 화면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스피너 사용해서 로딩 여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라는 변수를 뉴스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는 게 보면은 처음에는 널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AJAX는 비동기 처리예요. 그러니까 AJAX가 다 동작하고 나서 여기가 한 번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뒷단에서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일단 따로 실행을 하는 거고, 일단 프로그램은 지 갈 길을 먼저 가요. 그러니까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오기 전에 여기가 먼저 한번 실행이 된다고요. 근데 아까 초기 값이 널이었죠.
그러면 얘한테 널을 보내면 얘는 널 참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런 거 출력할 때는 데이터가 있다면 출력해라. 엔드 기호는 앞에 게 true면 뒤에까지 봐야 되니까 앞에 게 true면 뒤에 걸 해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토어에서, 슬라이스에서 제가 일부러 주소를 좀 바꿔볼게요. 없는 주소예요. 네. 그러면은 얘는 데이터 못 받아올 거예요. 여기 에러 나잖아요, 이렇게. 자, index.js에서 아까 봤 뉴스 index.js 에러 정보를 출력을 해보면 자, 에러가 나면 이렇게 에러 정보가 담겨요. 404 나파운드. 이게 요 에러 객체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얘를 출력해 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에러가 나면은 결과를 출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if 모드로 한번 더 값할 거예요. 자, 3학년 산재로 감쌌습니다. 에러가 있다면 에러뷰라는 애한테 에러 정보를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해라. 그래서 에러뷰가 아까 코드와 메시지 두 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걸 받아서 에러를 받아서 에러.코드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에러뷰도 임포트 하면 되겠죠? 배포해드린 자료에 에러뷰 임포트 하는 게 안 들어있네요. 요거 하나만 따로 추가해주세요. 에러뷰 프롬. 컴포넌트 안에 에러뷰. 자, 그럼 이제 에러가 나면은 저 에러뷰라고 하는 컴포넌트에서 404 에러다. 나파운드.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뭔가 그럴싸한 디자인을 넣어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디자인을 따로 하나 만드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슬라이스의 주소 임의로 바꿔놨으니까 이걸 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얘가 AJAX를 처리하는 기본 그 리덕스 코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뉴스 슬라이스라는 요 코드가 적응이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CRUD에 맞춰서 요거 추가하고 요거 3개씩 추가하고 이 작업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 UR을 한 2-3개 처리하고 나면은 갑자기 현타가 빡 와요. 갑자기 코드가 노가다로 바뀌어요. 이제 슬슬 이제 코딩이 좀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귀찮다라는 거는 뭔지 아니까 귀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이제 구현을 완성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는 매번 AJAX CRUD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들어가면 파라미터 받아서 처리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못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제가 최대한 정형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 들어가는 변수도 제가 맨날 똑같이 해놨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헬퍼로 빼서 이 코드는 그래도 웬만하면 생성을 자동화 시키게끔 그렇게 한번 업그레이드를 꽤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돼요. 다음 시간에 그거 소개해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얘가 리덕스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 대해서만 대충 어디가 실행되면 일로 흐름이 이어지는구나. 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공부할 때는 펑션 헬로라고 함수를 정의하고 헬로라고 호출하면 얘를 실행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는 헬로라고 함수를 정의했고 호출은 전혀 엉뚱한 애를 하는 거예요. 이거 호출하면 얘가 실행된대. 전혀 연결점이 없잖아요.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리덕스가 거의 느낌이 이래요. 그래서 얘는 그냥 흘러가는 흐름을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가 됐건 간에 가장 최고급 레벨이라고 하는 애들이 구성이 다 이래요. 붕대문에서 뺨 맞고 저렇게 엄한 데 가서 화풀이에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할 방법 자체를 안 줘요. 그냥 외워야 돼요. 자바 쪽에 있는 스프링도 그렇고 거의 모든 고급 프레임워크들이 다 이렇게 생겨온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시면 차라리 편해요.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헬게이트 열립니다. 이 생각 안 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리덕스라는 이 프레임워크의 코드, 원본 코드 자체를 까보지 않는 이상 진짜 그냥 흘러가는 내용만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다른 책 보면은 이거 다른 파일에다 짜고요. 요거 다른 파일에다 짜고요. 여기 3세트씩 들어가는 거 다른 파일에다 짜요. 그럼 이게 아까 5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5배를 다 짠 다음에 이거는 C1, C2, C3에서 이 파일을 한 5개 정도 늘려요. 그럼 나중에 이거 하나가 파일이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요. 그래놓고 이제 유지보수에 이점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봐서는 상당히 겉멋든 코드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리덕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이 구조대로면은 크게 뭐 불편하신 거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코드는 제가 이거 그대로 Next.js에도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 적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리덕스 이제 기본 코드 구조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리덕스 헬퍼라는 애 처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요거 실습 다 되시면 제가 봐선 5시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5시라고 하고요. 1시간 정도 이제 작업하시는 거 점검하시고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